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제가 지시했던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대요. 무슨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나이 협치 타협 막 얘기한 걸 보니까 분명히 하라고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뭐 불편하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거지 정부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참으면 되죠. 정부 조직부 뭐 좀 천천히 하면 되고 그 패스트 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6개월 후에 하면 되죠. 뭐 한 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뭔 차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타당한 요구 주장을 수용한다. 제가 아까 50억 얘기도 했는데 저는 아니 그 큰 의제도 아닌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길래 그때 사실 마음 먹었어요. 해야 되겠네. 그 전까지는 이거 원칙에 어긋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떨어졌다고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주가는 하루 종일 올라갈 수 없어요. 가다 쉬었다 가는 겁니다. 지금 딱 쉴 때가 된 거예요. 쉴 때 원래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거나 심하면 3분의 2까지 떨어져서 조정을 받는데 이번에 위에서 견디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강력한 조정 국면이거든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내 판단으로는. 그래서 상관없다. 난 분명히 50억 그거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날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뭐 이런 걸 하나 이런 건 들어줘도 되겠네. 뭐 결과 영향이 없으니까 약간 재정적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뭐 주식 투자자도 원하는 바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건 할 수 있죠. 정책이 가는 거. 정책은 진리가 아니니까요.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본질에 가는 거는 근데 지금은 본질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정책 협의 해야죠. 여야가 공약한 거 똑같은 거 너무 많아요. 저는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선거 막바지에 가면 공약이 다 똑같아져요. 좋은 건 서로 다 하겠대 뺏겨가지고 뭐 정책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는 거니까요. 그거 바람직하죠. 다만 지키냐 안 지키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협의 빨리 합시다.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제가 그랬죠. 똑같은 결론이라면 정책 부분에 관한 거면 원래 우리도 주장하고 저쪽도 주장하는 거면 저쪽이 주장해서 한 걸로 하자 그냥. 굳이 우리가 먼저 주장했다고 말하지 말고 야당이 요구해서 우리가 한 걸로 하자. 그럼 야당은 성과가 되고 우리는 결과를 만든 거 아니냐. 결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받을 거고 제안을 했다는 생색은 야당이 내게 하자. 뭐 이런 거 해야죠. 좀 그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당한 걸 서로 관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발목을 끄는 건 협치나 타협이 아니고 발목 잡기에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뭐 대화를 하면 좋아져요.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 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의도에 갔더니 정치인들은 낮에는 싸우더라도 밤에는 따로 만나가지고 허허 웃고 낮에 미안합니다. 후배 왜 그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감정이 상해가지고 진짜 화를 내면서 싸우면 어떡하냐. 애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따지면은 머리 같은 건데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머리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이 생각도 했다가 강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막 고민하다가 에이 산으로 가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유연함이죠. 사람이 그래야지 이 생각 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맨날 바다 생각만 합니까? 그런데 바다 생각만 하고 산 생각이나 강 생각을 절대 안 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는 과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기엔 좀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건데 아는 사람인데 웃으시는 분은 아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 주장 저 주장하고 막 다투다가 하나 결정하면 그냥 가고 또 뭐 새로운 생각 가지고 막 논쟁하고 이게 정상이지. 한 생각만 해가지고 그대로 가면 그게 그 사회가 정상적이겠어요. 그 정치 역할은 원래 그런 거다.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대화하고 그냥 수용하고 그 야당이 주장하는 걸 제가 받아서 하면 그 결국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하려 그러다가 저쪽이 하자니까 안 한대요. 자기가 주장하다가도 이쪽이 한다고 하면 안 해요. 못하게 해.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생떼.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죠. 좀 우리나라 정치도 조금 어른스러워지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노력해야 되고요.